최근에 카카오페이랑 뱅크랑 카카오게임즈가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관건은 이거죠. 얘네가 얼마까지 빠질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얘네를 사 마라. 만약에 산다면 게임즈랑 뱅크랑 페이 중에서 어딜 살까? 셋 다 살까? 아니면 얘만 살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저는 일단 게임즈는 따로 놓고 보고요. 뱅크랑 페이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뱅크랑 페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아직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뱅크랑 페이가 이제 둘 다 상장한 지 페이는 두세 달 됐고요. 그리고 뱅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4개월,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기는 고점이었고 여긴 저점이었고 여긴 중심 가격이기 때문에 아래서 매집해서 여기서 팔자 이런 게 안 됩니다. 적어도 차트가 만들어지려면 차트 분석이 가능하려면 1년은 넘어줘야 돼요. 못해도 그래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애가 좀 버텨줘야지 이 기업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서는 이 뱅크랑 페이를 놓고 막 차트를 설명하는 거는 궤변입니다. 그냥 약 파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체적인 좀 밸류에이션을 해보기로 했어요. 근데 밸류에이션의 결과 페이랑 뱅크는 아직 사지 말자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자면 얘네가 지금 상장했을 때 어떤 회사의 적정 주가를 찾잖아요. 얘는 요 정도 돼야 된다라는 걸 찾을 때 이 회사의 내재 가치를 봅니다. 인트린식 밸류를 보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적으로 기타 요소들을 감안해가지고 아 얘는 그러면 한 35,000원쯤 되겠네, 5만원쯤 되겠네 이런 걸 봅니다. 근데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상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많이 해봐야 이제 플러스 기대감 정도입니다. 근데 카카오뱅크랑 페이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가치보다는 이 얹어준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실제 밸류 플러스 뭐 이 정도라고 본다면 얘네는 실제 가치보다 이 플러스 알파적으로 얻은 프리미엄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랑 뱅크는 만약에 지금처럼 떨어지지 않았다면 계속 꾸준하게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 얘네가 해줘야 되는 거는 그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게끔 계속 새로운 무언가를 내놓으면서 계속 혁신에 혁신을 거듭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 뭐 정부 규제 리스크도 발생을 했고 임원들도 주식을 팔아제끼기 시작을 했고 이런 외부적인 요인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지금 얘는 갈 길을 잃었습니다. 주가가 나의 적정 가치는 어디인가 이러면서 막 헤매고 있어요. 지금 이게 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얘는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의 끝이 어딜지 모르겠습니다. 얘가 정말 아래로 아예 꺼져버릴 수도 있고요. 갑자기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시 원위치 갈 수도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저는 가능성 높은 거는 이 정도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는 지금 반토막이 났지만 이거를 지금 반이니까 여기서 사면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요.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때린다면 이 회사의 적정 가치가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제가 해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여기가 과연 저점일까 라는 생각이 여전히 들어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세 기업들이 카카오라는 백을 얹고 상장을 했고 지금 백이 어느 정도 조금씩 벗겨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이 백을 다 벗겨낸 다음에 본인들의 내재 가치만 딱 놓고 봤을 때 어디가 가장 적나라한 밸류에이션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본다면 카카오뱅크랑 페이고요. 가장 그래도 이렇게 엄청 심각한 밸류에이션 잣대를 들이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데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일단 왜 뱅크랑 페이가 엄격한 잣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냐면 얘네가 속하는 업종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얘네가 지금 금융업종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뭐 하나금융지주 요런 은행업계입니다. 근데 은행업계의 특징이 뭐냐면 걔네가 하는 일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특히나 그렇게 먹을 게 한정되어 있는 이 안에서 점유율에 따라서 1위가 생기고 2위가 생기고 3위가 생기고 4위, 5위 나머지는 퇴출 이렇게 되는 구조 산업 내에서는 결국에는 1등이 다 먹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크기가 그렇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기 때문에 매출액 서프라이즈,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이런 건 잘 안 나옵니다. 이게 나왔었던 게 코로나 때 고객 예탁금 증가로 인해서 증권업계가 한번 뜬 적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록한 적 없는 영업이익 상승률, 순이익 상승률을 만들어냈던 그런 이력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본질적인 예탁금 증가 외에는 딱히 그렇게 막 이 종목엔 서프라이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PER이나 PBR을 놓고 봤을 때 PBR은 기본적으로 거의 1 이하고요. PER도 많아야 5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프리미엄을 받지 않는 산업 구조예요. 이러한 산업 구조에서 갑자기 카카오페이랑 뱅크가 들어가지고 PER 막 1000단위 받고 PBR 막 5, 6, 10 이렇게 받으니까 지금 아마 다른 은행 업계는 이걸 벼르고 있을 겁니다. 얘네가 언제 적정한 가치 평가를 받게 될지. 그러면 정확히 이 테이블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지금 보이는 거는 카카오뱅크랑 얘네가 속해 있는 이 금융업종을 좀 애플 투 애플 비교를 해본 겁니다. 여기서 그냥 봐야 될 거는 물론 뭐 얘네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PER과 PBR만 볼게요. 여기서 PBR이라는 거는 회사의 가격을 북밸류, 자산가치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이건 숫자가 높아지겠죠. 1보다 커집니다. 반대로 회사의 가격이 자산가치 대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 요거는 전체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PBR은 결국에 1보다 이하라면 1보다 낮다면 PBR이 이 회사는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낮은 상태인 겁니다. 비교적으로. 물론 PER도 봐야겠죠. 얘네를 보면 다 0.46, 0.42, 0.38, 0.37 높아야 0.46이네요. 0.46 정도 되고 있고 그 중에서 PER을 보면 높아야 5, 4.9, 4, 3.9 이 네 기업 중에서는 KB 국민은행이랑 하나금융, 우리금융, 신한지주를 놓고 봤을 때는 이 KB금융이 가장 그래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평가받고 있네요. 그도 그렇게 얘네가 점유율이 높아요. 매출액도 높고요. 실제로 지금 대장주답게 이렇게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근데 PBR 0.46 봤던 기업에 비해서 카카오뱅크는 현재 4.8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 9월달 기준이긴 한데 지금 아마 이게 한 3.5에서 한 이 정도 내려왔을 거예요. 3.2, 3.5 정도? 그래도 높아요. 아직도 높은 수치이고요. PER로 놓고 봤을 때 얘네의 이익이 주가랑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냐 낮은 편이냐 했을 때는 얘는 지금 이익 대비 주가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동종업계 대비 30배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 투자하진 않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카카오뱅크랑 다른 은행 업계랑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뭐가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전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 우연하게 그 객장이나 이런 글들을 몇 개 읽어봤는데 나머지 은행 업계에 있는 기업들은 아날로그식이다 하지. 카카오뱅크는 요즘 디지털화되고 있고 신세대로 나가는데 필요한 거다. 아니 근데 이거 착각이 되게 큰 게 KB금융이건 저는 신한 쓰고 있는데 요즘 은행들 그 플랫폼 장난 아닙니다. 엄청나게 편리하고요. 웬만한 거 다 됩니다. 저는 어디가 아날로그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 통장 들고 은행 안 가잖아요. 다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카카오뱅크가 얘네에 비해서 높은 밸류에이션 평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얘네가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금융업종에 속하기도 애매할 만큼 카카오뱅크가 얘네가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고 지금 이 유지하고 있는 프리미엄도 더 얹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카카오뱅크랑 페이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동종 업계에 있는 다른 기업들보다 그렇게 뛰어난 무언가가 나올 수 있냐가 저의 질문이에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거든요. 얘네가 하고 있는 걸 다른 기업들이 못한다? 그렇지도 않다 봐요. 물론 편리한 게 있죠. 카카오라는 그 플랫폼 내에서 카카오뱅크로 전송하고 물건 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편리함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대체할 만한 것들이 KB금융이나 신한지주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의 편리함을 고려한다 해도 카카오뱅크가 그렇게 지금 보여주는 매출액이나 이익들을 보면 그렇게 증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거의 뭐 카카오뱅크랑 페이를 깠는데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카카오 게임즈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 악화가 되었다고 이제 뭐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걸 극복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뱅크랑 페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주는 게 맞다는 게 더 나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얘 사지 말라, 뭐 팔아라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뭐 알아서 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얘네는 아직 조금 더 적정 가치를 찾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뱅크랑 페이가 많이 빠진 걸 보고 지금 바로 들어갈까라고 고민을 하셨다면 풀시드 넣지 마시고요. 단타를 좀 치면서 맛보기만 하시는 것을 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